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요? 20대 때 큰 영향을 받았던 책이 있는데요. 시간을 지배한 사나이라는 책입니다. 책의 주인공인 류비세프는 살아있는 기간 동안 한 인간이 이룬 업적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연구들을 했는데요. 그의 시간 관리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치밀했습니다. 그때부터 시간의 중요성에 대한 생각이 제 마음에 깊이 자리 잡았죠. 시간에 대해 소중히 생각하게 되면 자연스레 죽음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은 자연스레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사람마다 삶에 대해 평가하는 기준은 제각기 다르지만 저도 살아있는 동안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기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전 세계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 중 한 명인 스티브 잡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0세기, 21세기 통틀어 아직까지 그보다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생전에 큰 임팩트를 남기고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인물인데요. 그의 전설적인 연설문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스피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과연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어떻게 그려내고 평가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스티브 잡스입니다. 세계 최고 대학 중의 하나인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이런 연설을 하게 된 것이 큰 영광입니다. 막상 저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지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점을 연결하라. 저는 리드 대학에 입학한 지 6개월 만에 자퇴했습니다. 제가 왜 대학을 그만두게 되었을까요? 제 인생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 생모는 저를 임신했을 당시 대학원생이었고 저를 키울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입양한 양 어머니는 고졸이고 양 아버지는 중졸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양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대학을 큰 고민 없이 선택했었고 그 대학의 학비는 굉장히 비쌌습니다. 노동자 계급인 양 부모님이 평생 모아놓은 돈이 제 등록금으로 사라지게 될 형편이었죠. 첫 학기를 보낸 후 저는 대학을 계속 다녀야 할 충분한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인생에서 제가 뭘 해야 하는지도 정확히 몰랐고 대학이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랐죠. 그렇게 대학을 그만뒀고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겁을 먹었는데 돌아보니 제 인생 중 최고의 선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학교를 그만두니 관심이 없었던 필수 과목을 듣지 않아도 되었고 흥미있던 분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당시 생활은 실제로 그리 낭만적이지 못했어요. 전 방이 따로 없어서 친구 기숙사방, 마룻바닥에 누워 잠들었죠. 돈을 아끼기 위해 콜라병도 모았고요. 일요일에는 공짜 저녁을 먹기 위해 걸어서 왕복 20km가 넘는 사원에도 다녀오곤 했어요. 식사는 꽤 맛있었죠. 저는 제 호기심과 직관을 따라 행동했고 그 당시 경험들은 정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큰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대학교는 캘리그라피 수업이 있었는데 당시 미국 최고 수준이었죠. 저는 자퇴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교양 필수 과목은 들을 필요가 없었고 제가 관심을 가졌던 서체 수업을 들었어요. 서체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완전히 매료되었죠. 그 당시에는 이 배움이 훗날 제 인생에 큰 도움을 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는 맥킨토시를 만들 때 디자인의 아름다움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했고 서체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데 집중했습니다. 제가 대학을 중퇴하지 않았더라면 멋진 디자인의 맥킨토시 컴퓨터는 탄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작은 점들이 어떻게 연결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 호기심과 직관에 따라 쌓아놓은 점들이 여러분 미래의 선으로 이어져 멋진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배짱, 인생, 인연, 행운 등을 믿어야 해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원하는 걸 따라가며 점을 찍어나가는 과정에서 자신감이 만들어지고 여러분만의 독특하고 특별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상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운이 좋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걸 어릴 때 알게 되었고 20살 나이에 아버지 차고에서 애플을 창업했어요. 애플은 10년 후에 4,000명이 넘는 직원에 20억 달러 매출의 큰 회사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세운 회사에서 해고당하는 일이 생겼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죠. 경영을 잘하는 인재를 회사로 영입했는데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지자 이사회에서 저를 해고해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30살이었습니다. 저는 주변의 비웃음과 조롱 끝에 공개적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어 제가 모든 것을 걸고 이루었던 업적들이 완전히 날아가 버렸어요. 저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사를 잘리고 나서 몇 달 동안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공개적 처형을 당하고 나서 실리콘밸리를 도망쳐버릴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서서히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가 했던 일을 사랑했던 거죠. 애플에서 벌어졌던 충격적인 사건마저도 제 마음을 꺾지는 못했어요. 저는 주변에서 거부당했지만 여전히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사랑했던 거죠. 저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기로 결정했어요. 사실 애플에서 해고당한 일은 제게 벌어진 일 중 최고의 선물이었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성공을 해야 한다며 어깨를 짓눌렀던 무거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초심자로서 모든 것에 확신이 없었던 시기였지만 오히려 이 당시가 제게는 가장 창의적인 시절이었어요. 저는 넥스트라는 회사를 새로 운영하게 되었는데 그 회사의 또 다른 이름은 픽사였죠. 이 당시에 지금의 아내가 된 여인과 사랑에도 빠지게 되었고요. 우리는 훌륭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어요. 픽사는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회사 중 하나였죠. 제가 제작한 토이스토리는 가장 성공한 애니메이션이었어요. 이런 일련의 사건을 거치면서 애플이 픽사를 사게 되었고 저는 다시 애플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픽사의 창의적인 기술력을 중심으로 위기에 처해있던 애플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해고당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겠죠. 비유를 들자면 끔찍한 맛이지만 환자에게는 꼭 필요했던 약을 먹어야 했던 시간이랄까요? 고난을 통해 저는 많이 성장하게 되었죠. 때로는 인생에서 벽돌로 뒤통수를 얻어맞는 일도 생긴답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지는 마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여러분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서 모든 것을 찾아야 합니다. 일에 있어서도 사랑에 있어서도 피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당신의 일은 인생에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위대한 일이라고 믿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위대한 일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직 사랑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다고요? 마음속 깊은 곳에 귀를 기울이고 주변 환경을 세심히 관찰하세요. 안전지대에 머무르지 마세요. 당신의 모든 마음을 내면과 환경에 집중하게 되면 발견하게 될 거예요. 좋은 관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갈수록 깊어지고 성장하듯이 당신의 일도 시간이 굴러감에 따라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계속 관찰하세요. 안주하지 마세요.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죽음입니다. 17살 때 책 속에서 죽음에 대한 명언 한 구절을 읽었어요. 오늘을 삶의 마지막 날처럼 살아라. 언젠가 그런 삶이 제대로 살고 있는 최고의 명제임을 틀림없이 알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문장에 큰 감명을 받았고 이후 33년간 그렇게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문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하려는 일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인가? 연속으로 노라는 대답을 하게 되면 뭔가를 바꿔야 한다는 신호인 거죠. 곧 죽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인생에서 선택의 순간이랑 맞닥뜨렸을 때, 그래서 큰 결정을 내리게 될 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임박해 있다고 생각하면 외부의 기대, 모든 자존심, 실패나 창피함에 대한 두려움 등이 물러나 버리고 오직 진실만 오롯이 남게 됩니다. 당신이 죽게 될 거라는 걸 기억하는 건 중요합니다. 당신이 중요한 무언가를 잃게 될 거라는 생각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아는 한에서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벌거벗은 존재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따르지 않을 이유 따위는 없습니다. 최근에 췌장에 암이 생겨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회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죽음 직전까지 겪어보고 나니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아무도 죽고 싶어 하지 않아요.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그곳에 가기 위해 죽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죽음은 우리가 공유하고 나누어야 할 우리 모두의 종착역입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사실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인생의 가장 최고의 발명품일 거예요. 죽음이 있어야만 변화가 가능하며 이 세상은 성장합니다. 자연의 섭리에 따라 오래된 것은 새로운 것을 위해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은 젊지만 생각보다 짧은 시간에 늙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 다시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너무 냉정하고 드라마틱하게 느껴지나요? 미안하지만 진실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느라고 낭비하지 마세요. 기존 상식에 갇혀 살지 마세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사고방식에 맞추어 나온 결과일 뿐이에요. 가장 중요한 당신의 내면의 소리를 이해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소음이 방해가 되게 하지 마세요. 당신의 심장과 직관을 따를 수 있는 배짱을 가지세요. 다른 모든 것은 부차적인 것일 따름이에요.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여러분의 열정과 직관을 따라 여러분이 진정으로 되고 싶은 사람이 되세요. 1960년대 후반 홀 얼스 캐탈로그라는 뛰어난 출판물이 있었어요. 우리 세대의 성경과도 같은 책이었죠. 이상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담겨있던 이 출판물은 마치 구글의 잡지판이라고 비유될 수 있을 거예요. 1970년대 중반에 마지막 판이 출간되었어요. 그 마지막 출판물 표지 뒷면에 인상적인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이 실려 있었어요. 그동안 아껴주었던 독자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말이었죠. Stay hungry, stay foolish 라고 쓰여 있었어요. Stay hungry, 즉 계속 배고픔을 느끼라는 말은 항상 배우고 성장하려는 열망을 유지하라는 말이에요. 현재 만족하지 말고 끊임없이 계속 나아가라는 말이에요. Stay foolish라는 말은 계속 바보처럼 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기존 규범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시도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처음엔 어리석어 보이고 주변의 조롱을 들을 수도 있지만 이런 접근 방식을 통해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살면서 언제나 제 자신이 계속 배고프고 계속 멍청해지기를 바랬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배고프고 계속 멍청해지세요. 감사합니다. 네, 스티브 잡스의 연설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저는 이 연설문을 좋아해서
여러 번 듣고 문장들도 외우곤 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아도 감동이 다시 밀려옵니다. 2005년에 이 연설을 했고 6년 후인 2011년 스티브 잡스는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외쳐온 혁신은 그저 상업적 문구가 아닌 바로 Stay Hungry, Stay Foolish를 가슴속에 새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현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연설문 내용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짚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핑계를 대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꾸려나가는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역할과 책임이라는 덫에 갇혀서 말이죠. 하지만 진지하게 생각해보세요. 단 한 번 주어진 유한한 인생,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꿈꾸는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요? 스티브 잡스처럼 큰 업적을 낼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꾸준히 내 열망을 따라가다 보면 성장해 있는 내 자신을 보며 뿌듯해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확실한 것은 인생의 말년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절대 후회하지도 않을 거예요. 자신을 잘 이해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후 진정으로 자신이 사랑하고 원하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이상 행복 초대장이었습니다.